제가 2개월 뒤에 꼭 돈 마련해서 줄 테니까요. 급하시면 미리 좀 나가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약속한 날짜 2개월 뒤에도 계속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청구할 수가 있냐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운 문법, 쉬운 문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인데 민법은 진짜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사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야. 아, 이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었구나, 민법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소송을 좀 해봤어요. 막 소송했는데 한 5년까지 갔거든요. 근데 내가 소송했던 내용이 딱 나와버린 거야, 민법 시간에. 그러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무지 쉽지. 내가 몇 년을 거쳐서 소송해봤으니까 무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소송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소송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을 안 해봤던 내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사례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내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생각을 계속해 보셔야 됩니다. 배운 문법, 쉬운 문법. 먼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앞에 주택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임대차란 말 모르는 분 없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세, 임대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고 나도 임대차 계약을 해봤고 나도 전세 계약을 해봤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아.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이랍니다.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임대차를 할 때 가장 많은 게 주택입니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는데 주택의 가장 대표가 뭐가 있죠? 대부분 아파트에 살죠. 아니면 다세대, 아니면 연립, 빌라, 다가구, 아니면 단독, 아니면 여기 강남역 앞에는 상가들이 꽤 많죠.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임대차 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전세하고 임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매년 꼭 하거든요. 물어봤을 때 한 50% 정도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전세하고 임대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제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렇게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도요, 전세랑 임대랑 뭐가 다른데요 합니다. 그럼 전세하고 임대는 제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다른 한 가지만 여러분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월세라고 했어요. 월세는 여러분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이 월세를 법률 용어로 바꾸면 이걸 차임이라 합니다. 법률 용어 나왔습니다. 차임. 네. 한 달에 한 번 주니까 월세, 1년에 한 번 주면 연세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결국 임대는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전세는 차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전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목돈 한꺼번에 넘기잖아요. 예를 들면 5억 원, 10억 원 목돈을 한꺼번에 넘겨. 이걸 뭐라 부르죠? 전세금이라 해요. 그래서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돼요. 전세금이 없으면 이건 전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차임이 없으면 이거 임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임대는 반드시 월세 차임이 있어야 된다. 전세 같은 경우는 차임이 없습니다. 전세금만 있으면 전세입니다.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전세는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이건 전세 아닙니다. 네,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배운 문법, 쉬운 문법. 그럼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되면 이런 기사들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이랍니다. 그리고 월세는 200이랍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이랍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 부르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이거 반전세입니다 하면서 요즘에 반전세가 무지무지 많아요. 이런 뉴스 본 적 있습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죠. 여러분 반전세라는 건 없어. 뭐가 반반이야. 전세면 전세고 임대면 임대지 무슨 반전세란 말이 있어요. 반전세란 말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잘못된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뉴스에 나왔던 내용 보증금 1억에 월세 200. 그럼 이건 전세일까요? 아니면 임대일까요? 이건 임대지. 뭐가 있으니까 월세가 있으니까 임대인 거예요. 임대. 근데 보증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를 할 때 보증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만약에 임대인이야 보증금 받죠. 그럼 여러분 보증금 왜 받을까요? 월세만 받으면 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 줄까 봐. 그럼 여러분 임차인이 만약에 월세를 안 줘.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보증금에서 그렇죠. 깐다란 표현 썼죠, 여러분들. 깐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표현. 보통 이제 공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용어를 이제 이쁜 표현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근데 보증금을 받아두는 이유가 그 이유도 있긴 있는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건물을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걱정이지.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내 건물을 임차인이 망가뜨릴까 봐. 그게 우리 실제 심정 아니에요?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 기간 중간에 임차인 잘못으로 내 건물이 불이 나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임차인 상대로 뭘 청구하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 특히 이제 법적 시각에서는요. 뭔가 나한테 손해가 생기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차인 때문에 내 건물이 망가졌으니까 이거 법률용어로 이제 멸실됐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전소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손해배상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뭘 받아둔다? 보증금을 받아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증금을 5억 받아놨다. 월세 100만 원이었다. 근데 임차인 때문에 내 건물이 망가졌다. 멸실됐다. 그러면 손해가 생겼겠죠. 내가 받아둔 보증금에서 그 손해배상 금액을 딱 공제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일상 생활이거든요. 집중.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엄청 많은 이야기겠죠. 그 법이라는 게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세하고 임대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값이 있어요. 여기에 주로 이제 우리 아파트에 많이 살죠.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이니까 이제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을이 나옵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이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임대차.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 2년을 많이 하죠. 자, 빌려준 사람을 뭐라 부르죠? 임대인이라 하죠.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 하고요. 자, 빌린 사람은요? 임차인이라 하죠.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을 임대인이라 하고 이 사람을 왜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암기했던 거죠. 차이점을 보게 되면요. 여기밖에 없어요. 요즘에 한강변 한번 가보세요. 나무들이 너무 예뻐. 나무들이요. 이제 서서히 떨어지려 하는데 떨어지기 전에 그 색깔이 저는 너무 예쁘고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참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전거를 좀 타고 싶었는데 자전거 안 가지고 나왔거든. 근데 마침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네. 뭐가 보이죠? 대여점. 대가 뭔데요? 한자. 여러분 법률 용어는 기본으로 한자만 알면 거의 다 풀려. 이 대가 뭘까요? 빌려줄 대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걸 대여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빌려줄 대를 쓰는 거죠. 갑이 빌려주는 거니까 임대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요. 왜 차를 썼을까요? 차. 이 차가 뭘까요? 빌릴 차자죠. 빌릴 차.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뭐 써달라고 하죠? 차용증 써달라고 하잖아요. 네가 돈 빌려갔잖아. 증거죠. 그래서 대를 쓰고 차를 쓴다라는 것 좀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 임차인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교통도 너무 좋고요. 애들 교육 학군도 너무 좋고요. 앞에 큰 공원도 있고요.
너무 좋은 거야. 이사 가기 싫어. 근데 하필이면 계약 2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가야 될까요? 원래는 나가야 됐어요. 나간다기보다는 쫓겨나는 거죠. 자기는 살고 싶었는데 나가라면 이건 쫓겨나는 꼴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 2년 했는데 임대인이 갱신 안 해준다니까 나가 하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보장이 안 되죠. 임차인은 이 집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은데 2년밖에 못 살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집 이사 갔거든요. 이번에 계약을 화가 나니까 10년으로 계약을 했어. 근데 또 2년 만에 집주인 바뀌었는데 또 나가래요. 그래서 전세 난민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나는 살고 싶은데 한마디로 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이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야 임차인들아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이 집에 더 살고 싶니? 예, 살고 싶어요. 그러면 너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 기간 2년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났답니다. 그럼 여러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살기로 했기 때문에 2년이 끝났으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어른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이사를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있어야죠. 그럼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내야 되죠? 임대인.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면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해준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있는 일이죠. 분명히 계약 기간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임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보증금을 내주던가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렇게 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도 지금 못 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임차인이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주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억울한 거죠? 임차인이 지금 억울한 거잖아요.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이 사람은 이 집에 살 권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집에 계속 살게 해주는 게 맞죠.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설령 지금 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해주잖아요. 그럼 임대차 관계는 종료가 될까요? 종료가 안 될까요? 종료가 안 되고요. 임대차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말은 이 임차인은 계속 이 집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이 집에 살 수 있는 건 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그러면 임대인에게 차임을 즉 월세를 줘야 돼요? 아니면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질문들을 꽤 많이 하세요. 당연히 줘야 되겠지.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사용료는 줘야지. 월세는 줘야 됩니다. 네, 월세 주고 계속 이 집에 살면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만약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 왜냐하면 임대인이 도저히 지금 돈을 못 구한대요. 그러면서 임차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2개월 뒤에 꼭 돈 마련해서 줄 테니까요. 급하시면 미리 좀 나가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미리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약속한 날짜 2개월 뒤에도 계속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채무불행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용어로 채무불행.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걸 채무불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뭘 청구할 수가 있냐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용으로 어디까지만 기억하시냐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만약 보증금을 반환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한다, 종료 안 한다, 종료 안 하고 여전히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걸로 본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집중.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아까 실제 사례를 보고
그리고 그 사례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초과정이죠. 근데 기초과정이지만요. 전 여러분에게 기초과정부터 계속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이 일상 사례들이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뭘 물어보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보세요.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할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질문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임차인 그 집에 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종료한다, 종료 안 한다, 종료 안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질문이죠. 네, 이렇게 갑니다.